안녕하세요. 트레이더 L입니다. 자, 오늘 볼 종목은 샌드박스인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코인이죠. 자, 샌드박스는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함께 그리고 나올 호재들도 제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샌드박스 현재 가격이 651원 정도 이렇게 좀 형성이 되어 있고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오르는 추세로 정배열의 흐름으로 가다가 현재는 조정을 좀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이 좀 조정을 살짝 주고 있죠. 이 이유에 대해서는 그레이스케일이 요거를 좀 팔아 제낀 영향이 좀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요걸 팔고 아마 이더리움 ETF를 준비하지 않을까?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비트코인 ETF가 이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다음 단계인 이더리움 ETF가 출시될 가능성이 있죠. 실제로 지금 요거 이제 신청을 넣어 놓은 상태예요. 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SEC에게 요 ETH, 이더리움 ETF를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요거는 팩트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리플 같은 경우도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이제 ETF 요거 출시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리플은 아무래도 SEC와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이다. 요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솔라나에 대해서도 솔라나 ETF도 그러면은 출시가 되는 거 아니냐,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는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너무도 먼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아직까지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샌드박스 나올 호재 그리고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샌드박스는 이 메타버스 가장 대표적인 코인이죠. 그래서 이 샌드박스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메타버스 섹터가 한 번 더 좀 주목을 좀 받아야 돼요. 자, 이게 바로 이 테마. 자, 테마의 성격이 강하고 얘도 물론 코인이기 때문에 코인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얘는 시총이 여러분들 1조 원짜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죠. 이 코인 시장에서 시총이 1조 원 이하라고 보시면 굉장히 가볍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벼운 건 그만큼 한번 상승할 때 폭발적으로 상승이 가능하죠. 자, 지금 여러분들 애플에서 신제품이 이제 곧 출시가 되는 거 다들 아시나요? 자, 이제 비전 프로가 출시가 되죠. 자, 비전 프로가 출시가 되는데 이 애플의 비전 프로 요거는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요. 자, 이게 샌드박스랑 무슨 연관이 있냐라고 하시겠지만 지금 이 메타버스 테마의 가장 큰 재료입니다. 큰 재료고요. 요게 이제 뭐 메타에서 만든 뭐 VR 기기 아니면은 뭐 삼성이나 뭐 소니에서 만든 VR 기기 이러면 그렇게 많이 관심을 안 가졌을 거예요. 근데 애플에서 출시를 합니다. 지금 이제 예약 물량이 다 품귀가 됐어요. 품귀 현상을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약 물량이 다 소진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요거를 뭐 무지막지하게 공급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공급 물량이 좀 적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기가 좋은 게 아니라 공급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요런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 애플의 비전 프로가 성공하냐 실패하냐 흥행에,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출시가 됐다라는 게 의미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자, 애플이 출시하니까 다른 기업들도 다 따라가죠. 이게 애플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점유율 자체가. 애플을 다 따라해요. 모든 기업들이. 자, 지금 삼성, 소니도 지금 이 XR 사업이라고 하죠. 여기에 지금 돈을 많이 들이고 있고요. LG 같은 경우도 이 사업 부서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애플이 여러분들 비전 프로가 성공을 그렇게 크게 못하고 흥행을 못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가격이라던가
그쵸? 가격이 500만 원이 넘습니다. 500만 원이 넘어요. 굉장히 비싼 기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애플 굉장히 폐쇄적이잖아요, 이 OS가. 그래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이런 데에서 이제 비전 프로 전용으로 앱 개발을 뭐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맞불을 놓는 이유가 있는데, 애플이 이 앱스토어에서 이게 걷어들이는 이 뛰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불만을 가지고 너네 거 개발 안 해, 너네 플랫폼 개발 안 해,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개발한다고 합니다. 비전 프로 고거에 따라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VR 기기, AR 기기 요런 것들이 그동안 많은 흥행을 하진 못했지만, 자, 이게 흥행을 못해도 여러분들이 요런 게 막 출시가 되면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꿈틀꿈틀 움직이죠.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코인의 가장 큰 특징은 결국 고래가 통제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고래가 굉장히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서 이런 시기에 튀어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메타버스 가장 대표적인 코인들, 엑시 인피니티, 그리고 이 샌드박스, 그리고 마나코인이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즘에, 자, 얘도 있죠. 얘도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이 샌드박스는 이제 앞으로 분명히 크게 튀어 오를 텐데, 우리가 타점을 좀 자세히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더 자세히 보게 될 텐데요. 지금 샌드박스 일본 기준의 업비트 차트 모습입니다. 차트 모습인데, 자, 이 지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문의를 주시는데요. 이 지표는 제가 1년 동안 테스트를 거치면서 만든 지표고요. 여러분들이 타점을 잘 잡을 수 있게, 그리고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게 제가 직접 만든 지표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타점을 발라먹을 수 있게, 그리고 긴 흐름으로 갈 때는 길게 먹을 수 있게끔. 하지만 중요한 건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이렇게 잡고 가니까 이제 손실은 당연히 적게 나고 수익은 좀 더 길게 나는, 이렇게 해야지 결국에 내가 뭐 한 달이라던가 두 달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를 해봤을 때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100% 정확하다면 저는 돈 복사를 하고 있겠죠. 하지만 제가 테스트를 거친 결과 80% 정도의 승률이 나와요. 근데 20% 이렇게 좀 실패를 했을 때도 손절가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혀지기 때문에 그만큼 맨징이 되는 거죠, 수익으로서. 자, 이 지표는 제가 밑에 번호, 제 번호로 지표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모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제 소통방에서도 현재 이 지표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현재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고 플러스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죠. 조정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현물을 잡기보다는 좀 선물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좀 맨징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런 조정 구간에서는 어떤 코인을 잡아도 물리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하락에 들어가는 숏 포지션 전략으로 조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우상향 한다는 거는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현물은 타점을 잡고 조금씩 모아 가시고요. 그리고 내가 단기적으로 단타를 한다, 이렇다면 이제 선물 숏 포지션으로 전략을 취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코인 시장에 나올 또 호재가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죠. 반감기가 있는데, 반감기가 이제 얼마나 남았냐? 자, 이 정도 남았습니다. 83일. 밑에 하고 날짜가 좀 다른 이유는 요거는 현재 블록체인 기준으로 한 거고요. 요거는 평균적인 난이도의 블록체인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정도 기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비트코인 반감기, 결국에는 이게 보상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절반으로. 그쵸? 자, 근데 비트코인 지금 수요가 어때요?
자, ETF가 이제 출시가 되고 나서부터 비트코인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공급은 이제 반감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죠. 공급량이 줄어들죠. 자, 요거는 경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리면 결국에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쵸? 그리고 비트코인 자체가 이제는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수많은 유동성들이 공급이 될 거예요. 물론 비트코인이 안전 자산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안전 자산은 아니지만 위험 자산에 그래도 속해 있죠. 변동폭이 그래도 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게 결국에는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다시 한번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모든 상황이 받쳐주는 게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금리가 내려가면 그만큼 자금 조달이 쉬워집니다. 자, 올해 금리 인하를 뭐 3번에서 뭐 4번 정도, 뭐 이제 6번, 요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좀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금리 인하 원래 좀 몇 번 할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상은 이제 없죠. 금리 인상은 없고 이제 동결해서 인하를 얼마까지 할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연준에서는 요 기대감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발언들을 좀 해주고 있죠. 그쵸? 너무 또 시장이 여기에 또 기대감을 가지게 되면은 또 이제 투자 자산으로서 돈이 확 쏠리게 되고, 요런 부작용 때문에 우선은 연준에서는 항상 애매하게 좀 얘기를 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이 들썩거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코인 시장에 나올 호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물 같은 경우는 조금씩 매집하는 단계, 그리고 단타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선물 거래, 당연히 숏 포지션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은 대응을 해 나가는 시기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우상향하는 거는 변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좀 재미로 보시면 되겠는데, 자, 짐 크레이머 요분 있죠. 이분이 말하는 대로 정확히 반대로 시장이 흘러가게 되는데, 요번에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도 좀 웃긴 게, 원래 보통은 자기 관점이 극단적으로 바뀌진 않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바뀌진 않습니다.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맥시멀리스트들은 당연히 계속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계속 안 좋게 보는데, 이 짐 크레이머는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웃긴 거는 이 사람이 말하는 반대로 시기도 정확하게 맞춰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좀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투자자들은 오히려 환호를 하고 있죠. 정말 신기해요. 이 사람이 반대로 맞추는 거는 전 세계 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코인 시장이 올라간다는 데에는 누구도 변명을 하지 않겠죠. 저도 코인 시장이 충분히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수익 볼 기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주식이라던가 채권 이런 것들 시기가 아닙니다. 시기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코스피, 코스닥 보셨나요? 주식시장. 자, 외인들이 미친 듯이 팔아제끼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러분들 당연히 주식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국내 주식은 절대 하지 마셔라. 국내 주식은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은 미국 쪽으로 좀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실제로 주식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의 주식시장에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모르겠으면은 ETF 하시면 됩니다. S&P. 미국은 어쨌든 이게 내수가 워낙 좋고, 그리고 소비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진짜 약간 사기 맵이죠.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기죠, 사기. 자원이 미쳤죠. 자원이 미쳤고 지금 금리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계속 올렸잖아요. 그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런 소비 문화는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요거는 한 가지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은 얘기긴 한데 미국인들은 보통 투자를 뭘로 하냐? 주식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랑 이 주주 지배 구조가 좀 많이 틀려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뭐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상장하면 거의 끝이잖아요. 상장하면은 이게 목표잖아요. 이게 그죠? 우리나라는 그냥 국내 시장에 상장하면은 투자금들 여기서 이제 엑시트 한다고 하죠. 다 팔아 제끼고 떠납니다. 그리고 회사를 쪼개요. 회사를 쪼갭니다. 회사를 쪼개기 시작해요. 회사를 쪼개서 요거를 지분 구조가 굉장히 거지 같죠. 그래서 손실 본 거는 주주의 몫, 손실 본 거는 주주의 몫이고 소액 주주의 몫이고 수익 본 거는 대주주라는 인간들이 다 먹죠. 회사를 쪼개서. 이게 근본적인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사회가 있어서 만약에 이런 짓거리를 한다? 그러면은 바로 잘립니다. 바로 잘려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근본적으로 기업의 좀 구조가 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올라가요. 여러분들 미국 주식 아무거나 선택해서 한번 보세요. 1년간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물론 코인 투자도 지금 시기는 굉장히 좋지만 어느 정도 좀 포트를 나눠 가지고 미국 주식도 조금 담아가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다. 요런 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샌드박스도 저는 한 번쯤 이렇게 튀겨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실제로 요걸 조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검색을 많이 해 보실 거예요.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어떻게 해야 수익이 나는지 이렇게 유튜브에 많은 영상들을 검색을 해 보시면 뭐 정보도 많이 드리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보를 드리는 이런 유튜버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레카 유튜버에 좀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비트코인 1억 간다 이런 말들은 누구나 다 하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리플 같은 거 뭐 10,000원 간다 20,000원 간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죠. 리플 10만원 간다 아니면은 도지 뭐 1,000원 간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본인들이 매수를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말만 그냥 계속 쫑알쫑알하죠. 실시간으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여주지 않아요. 말만 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실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그리고 소통방에 들어가 보면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고 유튜브 그 찍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없어요. 그 소통방 안에. 마치 사칭하는 것처럼 계속 딴소리하고 있고. 그쵸? 하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소통방에서 많은 트레이더 분들과 함께 저와 함께 있고요. 제가 직접 소통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매매하는 것들 실시간으로 제가 모두 오픈해 드려요. 본인이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리플이 10,000원 가면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림판으로 수정하고 포토샵으로 수정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실시간으로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투명하게 안 하고 그냥 말만 여러분들 어그로만 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있죠. 뭐 에어드랍을 해준다. 자, 이거 재단이 아닌 이상 에어드랍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말이 안 됩니다. 뭐 거래소 자체에서 에어드랍 하는 건 있겠지만 뭐 본인들이 에어드랍을 해 준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제가 여러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소통방에서는 좀 더 디테일한 정보와 함께 여러분들 이 샌드박스 보고 있는 타점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리도 손익비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몰빵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쪼끔씩 비중을 아주 조금씩 잡으셔서 비중 여러분들 최대 한 5% 까지만 최대 요렇게 좀 잡으셔서 중장기적으로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요렇게 보유한다 생각으로 잡으시면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단타 같은 경우는 제가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 소통방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소통방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번호로 여러분이 지표라고 남겨 주시면 지표 설정도 해 드리고 그리고 제가 소통방에 여러분들 초대도 해 드리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고요. 이미 소통방에는 4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저와 함께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현재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